6-3은 아까 이제 내가 슬슬 문제를 그쪽으로 질문을 던져놨는데 6-3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6-3에 대해서 임보라 6-3 보면서 설명해봐. 다음의 경우에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어요? 원고 갑이. 근데 을이 공무원이네요. 뭔가 관청이 뭔가 벌린 일하고 이 원고가 뭔가 피해를 입어서 뭐 하면서 소송을 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전제는 을 측이 오히려 어떤 문서를 인용해가면서 방어를 펼쳤나 봐요. 그랬더니 갑이 그럼 나도 그 네가 지금 인용한 증거로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뭔가 자기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 등에 뭐 어떤 문서가 있는 듯이 그 문서에 따르면 하면서 막 자기 방어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나도 그 문서 좀 한번 캐치해가지고 파악해서 나한테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싶다. 뭐 이런 취지 때문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더니 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자기가 비밀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나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상황 이해됐어요? 네? 임보라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원고 피고 의뢰 제출해서 이용의 문서에 대해서 끝까지 제출을 구하는 신청을 했는데 이때 이 을이 문서 제출 법원 이름이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지금 뭔가 이유를 달고 있잖아요. 을이 그 말까지를 해줘야지 문제가 성립되지. 을이 뭐라고 지금 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빵빵 승리 의무를 했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일단 문서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되겠느냐, 어디서 이제 이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되느냐는 344조가 제출 의무 있는 그 내용인데 거의 일반 의무화했다라는 교과서의 설명이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문서 제출에 대해서 상대방 내지는 제3자 갖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딱 내라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규율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문서라는 증거가 편제되어 있을 때 이쪽에서도 그 증거로 쓸 수 있게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어. 제출 의무, 제출해야 되는 의무의 대상이 되는 그 범위를 과거보다 많이 낮춰준 거야. 그래서 지금 344조에 보면 웬만한 거 다 걸려들게 되어 있게 일반 의무화했어.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럼 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뭐 하나 태클 걸 수 있냐면 내가 증거로 쓴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문서를 인용하는 정도로 썼었던 것조차는 인용 1호의 1항 1호의 인용 문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거다의 싸움이 있을 수 있어. 즉 이때의 인용이라는 의미는 내가 적극적으로 증거로 썼는데 나도 좀 그럼 증거로 쓰자고 했을 때는 거절 못한다는 정도여야지 내가 그냥 그런 문서를 인용 정도 증거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런 문서를 내가 어떤 답변 준비서면에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문서에 의하면 이렇게 펼칠 수 있다. 어떤 그런 문서에 그렇게 뭐 했다 정도에서만 나는 쓰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데 이쪽이 갑자기 그럼 나도 좀 그 증거로 쓰게 내놓으라고 할 때까지는 아니다라는 싸움이 있는데 지금 일단 일반적인 입장은 증거로 쓰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문제의 존재를 제시하면서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정도도 인용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일단 인용 문서로서 문서 제출 의무의 대상은 된다 라는 설명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자 읽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설사 그러면 제출 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인용 문서의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치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임수진. 인용 문서로서 일단 통과해야 되죠. 그래야 제출 의무 대상으로서
돼야 되지. 거기서부터 안 된다면 그 다음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제출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면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인용의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인용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거로 제출한 경우 아니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도에서만 인용한 정도도 인용문서라고 볼 수 있다라는,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볼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남는 문제는 그럼 이쪽 공무원 측에서, 인용한 측에서 상대방이 쓰겠다고 문서 제출을 요청 법원에 해서 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지금 방어를 펼치겠느냐, 의뢰 입장에서 지금 한자를 둘러싸고 어떻게 되겠느냐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측은 수비 의무, 거기에 뭔가 직무상 자기가 거기에 담긴 이런 것이 노출되면 안 되는 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에 들어가는데, 그럼 그것을 둘러싼 쟁점을 이제 조문에서 어떻게 출발하느냐를 시작하면, 일단 344조 1항 1호 인용문서에는 해당한다. 그 다음에 1항 3호 단서를 봤더니 어떻게만 해놓고 있냐면, 위 3호 이익문서, 법률관계문서. 이익문서, 법률관계문서는 지금 설명은 안 했지만 교과서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3호 사유예요. 제출 의무가 있는. 그래서 문서에 있어서 공무상 비밀이 적혀 있는 때는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3호의 경우에, 인용문서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역시 정답은 있는 건 아니죠. 생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펼치는 거는 정답이 있는 것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어느 한편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걸 상정하지 딱 정답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도를 차근차근 안 나가는 게 불만이고, 뒤죽박죽 나가는 게 불만이고, 꼭 정답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게 불만인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다 어려워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일이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정답 없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자꾸 생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없는 민사소송법을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안 맞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맞는 스타일은 민사법이 재미없게 끝나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지고 결국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나 재밌지 왜 나를 재미로 끌어들이느냐. 나는 공부해 그러면서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막 그걸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그게 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게 당장 영양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오래 가고 자기가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력도 키워지는 거야. 그렇게 막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하는 식으로 딱딱딱딱 내가 요거 이렇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해서 나는 막 도저히 이거 막 지금 책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동영상 제공해주고 계속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질문은 막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소박하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내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꾸지는 않아요. 이런 방식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에 관한 정보는 3월 말에 일괄적으로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수업 중에 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밀 뭐 그런 게 만약 설사 그런 비밀이 있어서 내놓지 못하겠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과연 그럼 누구나 그럼 내놓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 개인 프라이버시 있다. 나 비밀 있다. 나 이거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다 거절하면 이거 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 비밀이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봐서 아니 그 정도 갖고는 비밀이 아니니까 내야 된다.
맞네, 그건 좀 곤혹스럽겠네 라는 판단에 이런 과정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그것을 무슨 제도를 하나 두고 있어요? 정근정. 이런 게 제출 거부 사유가 낀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사람이 나 제출 못하겠다 이런 사유가 있어 라는 것만으로 그냥 통과되면 이건 원사이드하게 그런 이유 내세우면서 통과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걸 갖다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하기 위해서 노출되면 안 되니까 뭔가 그 확인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장치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정근정 알았어? 미안, sorry. 그런 제도를 하나 두고 있는데 잘 봐봐. 지금 말하려는 게 거기서 직무상 비밀이 있다는 거야. 또는 막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 그 말대로 그냥 믿고서 안 내도 돼라고 끝날까요? 거부? 아니다. 과연 지가 그런 게 있어서 이거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확인하기 위해서 까놓고 노출하면 했다가 만약 그런 비밀이면 이게 노출되면 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노출 안 되고자 그렇게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노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까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좀 판단하되 좀 보호장치 속에서 판단하기 위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 비밀 심리 절차. 영어로. 영어로. 비밀 심리 절차.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 거기 봐봐. 안 써있나? 어딘가 다 써있지. 인캐메라라는 말 안 나와? 이때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인캐메라면 왜 인캐메라라고 할까 싶은데 비공개라는 의미예요. 비공개. 인캐메라라는 게 무슨 수거 비슷한 건가 봐. 또 이번에 일본어 말고 영어 하는 사람 맞아? 인캐메라가 어떤 비공개 뭐 이런 원래는 캐메라라는 게 카메라라는 건데 원래는 방이란 뜻. 판사방이란 뜻이야. 판사방에서 판사가 그러니까 반대 당사자한테 노출되지 아니한 채 과연 내가 이거 까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한번 보자. 과연 그런 내용이 있냐.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받는 이런 비밀 심리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판단자가 법관이 그래 그럼 안 내도 돼라고 해서 판단자인 법관이 오케이 해서 그래 면제다. 거부할 수 있다.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요까지가 이제 교과 설명이야. 근데 난 또 어떻게 해서 또 석궁 한번 이제 여기서 내가 볼 때 내가 가서 따지면서 그게 그렇게 까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항의도 하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안 내놓고 하면 나는 이게 뭐 때문에 지금 안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사는 판단했다고 하지만 나는 가타부타 이유도 없이 내는 데 대해서 비밀이 있다고 해서 안 내는다고 하는데 그 반대 당사자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진짜 그런 건지 뭔지. 근데 그런 거 얘기는 지금 더 없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확인하면 이게 순수한 재산권 말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봐. 여러분이 특허 말고 노하우 같은 거 생각해봐. 노하우 같은 거. 특허는 등록해놓고 실시료를 받는 거고 그게 침해되면 보호받는데 코카콜라 같은 거 만드는 비법은 특허가 아니고 뭔가 비법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비법을 갖고 있는 것을 도용했는지 안 했는지 까놓고 싸움이 났는데 그거 만드는 방법이 니네가 독자적인 거냐 모방한 거냐 이런 거 싸움하는데 모방했는지 아닌지 따져보려면 까면은 그 영업비밀로서 그냥 다 공개돼 버리면 그건 보호 이런 단계에서 그냥 공개돼 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몰래 비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한편 그래서 판단자인 판사가 확인한 것까지 좋아서 아니다 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좋은데 반대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항의할 이런 거 절차까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필요하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내놓느냐. 그래서 이쪽에서 그럼 과연 그게 진짜 영업비밀이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느냐 등을 좀 확인해보자 하는데 이쪽이 봐버리면 그게 참 곤혹스러워서 아까 그 전 단계의 비밀심리 절차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은 뭐야? 좀 공적인 변호사 정도는 그러니까 신청자 변호사 정도는 같이 참여해서 그 판단이 비밀이 돼서 거부할 만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이쪽도 하나 이 변호사 정도는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자. 그런 판단 과정을.
뭐 등등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논의가 가고, 그래서 비밀 유지 명령이라고 그래서 그럼 들어와서 봐라. 니네 신청원 쪽도 와서 보되 이거 절대 어디 가서 누설하면 안 된다. 본 거 누설하면 안 된다. 본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비밀 유지 명령을 바라고서 들어와서 너도 한번 같이 생각해봐라. 그럼 그래서 하는 정도까지를 더 생각하는 건데 우리 민사법은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특허법 등에는 있어요. 지적재산 그런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등에는 있어요. 한편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식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즉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사전에 이제 증거를 막 자기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마땅히 쓸만한 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이메일 같은 거 막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 이메일 막 삭제하면 부진장 거기서는 페널티 매겨요. 미국식으로 치면. 자기 반대 당사자한테 이메일, 삼성하고 애플 때도 하나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삼성이 뭔가 그 모방한 듯한 내용 비슷한 이메일 같은 게 막 삭제돼가지고 문제됐던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뭐 증거 게시를 막 시키는 이런 제도는 없고, 증거 보전적인 제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요 문서 제출 명령의 그 대상 문서라든지 제출의 범위를 좀 넓히면 그런 역할을 조금 해줄 수 있는데, 즉 증거 보전 제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문서 제출 명령을 대상 범위를 엄격하게 하면 그런 쪽으로 못 가는 거고, 요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면 증거 게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미국식의 우리는 증거를 게시하는 제도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증거의 입증의 곤란. 그래서 이게 다시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이제 증명 책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어떻게 완화할 거냐,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런 등등의 이론이 또 그쪽사 연결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 심리 절차, 인카메라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수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문서의 인용과 문서 제출 의무에 있어서 1호의 인용 문서에 대해서는 뭐 이 수비 의무, 비밀 유지 의무를 적용할 거냐 등까지를 이렇게 가타부타 정답은 없지만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한편 더 추가적인 논리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쪽이 네가 인용을 하면서 끌었었으니까 설사 그런 의무가 있어도 네가 그 수비해야 되는 의무를 포기한 거 아니냐. 만약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으면 지도 쓰면 안 되는데 지는 딱 쓰고 우리는 쓸래니까 그거 갖고 거부 사유로 삼는 게 여기서 못마땅한 입장에서는 네가 인용했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비밀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한편 그럼 포기 이론을 또 끌었으려면 무슨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재논의가 돼야 되냐면, 그게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는 비밀이라면 스스로 포기한다는 개념을 성립시킬 수 있는데, 이 공무원이 지금 비밀 운운하는 게 어떤 일반 국민이 관여된 비밀이라면 공무원이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다의 문제까지 가요.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인용 문서를 전제로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 뭔가 있다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 있느냐. 그럼 거절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비밀 심리 절차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인용 문서에 적용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논거로 할 거냐인데, 설사 적용이 있더라도 그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건가? 그럼 포기의 대상은 자기가 관리하는 건 내에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민의 비밀과 관련된 거는 자기가 오케이 했다고 그게 오케이 될 일인가 등등의 문제로까지 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보면, 정진우 두 번째 질문. A은행은 A사가 자기가 지지하는 별도 회사에 위법한 대출을 행하여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 Y에 대하여 그 대출을 통과되어야겠다. 이 소송 중에 X는 이 대출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A은행이 포기하는 대출 품목에 대하여 대출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여기는 한글로 쓰고 대출품위서 이렇게 한자로 써줬네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주주대표 소송 자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질문할 거리가 많지만 일단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일반 소송이라도 상관없어요. 일반 소송이든 뭐 주주대표 소송이든 뭐. 근데 이제 주주대표 소송으로 지금 설정한 것은 그 회사의 어떤 대출 품위서라는 의미 알겠어요? 은행 뭐 이런 데서 대출을 할 때 요 어떤 자력이나 변제 자력이나 이런 거 보고서 왜 이런 게 주주대표 소송에서 많이 나오냐면 같은 거에 망했는데 막 대출을 막 엄청 해주고 거의 부실인데 대출해주고 뭐 반대 리베이트 받고 뭐 그러다가 완전히 나자빠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망가진 게 그 대출을 좀 찬찬히 못 살피고 찬찬히 못 살핀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이제 뭐 협잡이 돼가지고 커넥션이 있어서 막까지 가면 이제 그런 결정을 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그걸 안 하니까 주주가 상법 403조, 404조에 의해서 주주대표 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 그 이사들의 그 대출을 일으킨 것의 과정에서 뭔가 흠이 있거나 결격이 있는데도 막 뭔가가 썸씽으로 그런 게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품위서를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어쩌서 찜찜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피고 측에서. 그래서 안 내놓는데 대출품위서가 어떤 지금 안 내놓을 수 있는 논거가 뭐겠느냐. 이쪽은 필요한데.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구하는 신청을 했을 때 제출명령이 되겠는가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344조 2항에 보면 어떤 제외 사유가 있냐면 이게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항의 3호에 보면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부적 문서 내지는 자기 사용 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끄적끄적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메모 같은 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뭔가 메모해 놓은 건데 이쪽서 어떻게 그런 존재를 알았는지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아까 말한 거 이메일도 사실은 그런 거에 아까 프라이버시에도 관계되는 거기도 하고 어떤 내부적인 거라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식의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데서 이메일이 문서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이쪽서 좀 한번 확보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대쪽에서 쓰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거다라고 뭐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이메일 같은 것도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대출품위서는 내부 문서라고 하면서 거절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대출품위서가 내부 문서라고 해서 거절 사유가 될 거냐 아닐 거냐가 잠깐 언급되면 돼요. 나는 문서 제출 의무가 내부 문서로서 부정된다고 생각한다는데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김용진, 김홍엽 교수 등이 있네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조문을 둘러싼 논리 과정 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 품위서에 대한 내부 문서냐 또는 자기 사용 문서냐로서 문서 제출 거부 사유가 될 거냐를 한번 여러분이 익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서 제출 의무까지 설명을 했어요. 없으면 수고했어.